생각보다 조용한데 홍익대학교 캠퍼스 속에 학교왕TV.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왕TV입니다. 오늘은 홍익대학교의 캠퍼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홍익대는 젊음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3대 번화가인 홍대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대거리에 가봤지만 정작 캠퍼스 내부는 모르는 학교로도 유명하죠. 또한 홍대거리 덕분에 많은 분들이 홍익대 하면 시끌벅적한 이미지가 강할 텐데요. 하지만 캠퍼스 분위기는 생각보다 조용하며 공원처럼 꾸며나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로도 자주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홍익대의 캠퍼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홍익대 캠퍼스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홍익대의 정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의 정문인데요. 건물명은 홍문관으로 홍익대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대가 유명한 학교의 정문답게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의 조형물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는데요. 이 조형물들은 현재 정문이 지어지기 전 기존 정문에 붙어있던 조형물로 현재 정문이 지어지면서 홍문관 벽면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또한 홍문관은 특이하게 경사로에 있어 정문 쪽 출입구를 이용하면 지하 1층이 나왔는데요. 디자인학부의 시각디자인 전공, 법학부, 대학원이 사용하는 건물로 강의실과 함께 연구실이 있고 지하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있었습니다. 정문 바로 옆에 제1공학관이 있는데요. 일자로 긴 모양의 건물로 건물명 그대로 공과대학이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신소재공학전공, 도시공학과가 사용하며 강의실과 열람실, 연구실 등이 있다고 하네요. 제1공학관과 홍익대의 간판학부인 건축학부가 사용하며 매점과 옥상에는 정원이 있는 와우관 사이에는 제3공학관과 과학관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죽음의 계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계단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죽음의 계단을 통해 도착한 제3공학과는 공과대학과 건축학부가 사용하고 있으며 그 옆 과학과는 공과대학의 화학공학 전공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타 학교는 강의실을 찾기 힘든 건물이 있는 반면 이 두 건물은 건물 자체를 찾기 어려워 신비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건물을 사용하게 될 신입생들은 꼭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전자전기공학부, 토목공학과가 사용하며 3공학관, 과학관과 마찬가지로 건물 찾기가 힘든 제2공학관을 지나 중앙도서관으로 가볼 텐데요. 그룹 스터디룸, 열람실, 휴게실과 PC들을 사용할 수 있는 와우로 작카페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회관 4층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학생회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관은 여러 동아리실과 세미나실, 학생식당 등이 있는 건물인데요. 보건실도 있으며 학생식당은 이 문을 통해 가면 된다고 합니다. 정보통신센터는 엄청난 계단을 자랑하는 도서관 별관인데요. 하지만 정작 이 계단을 오르는 분들은 대부분 신입생이라고 합니다. 왜냐? 계단 옆쪽에 엘리베이터가 숨어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신입생분들은 계단 옆 엘리베이터를 꼭 기억해주세요. 정보통신센터를 나와 걷다 보면 홍익대의 대표 조형물인 영원한 미소가 보입니다. 무궁한 발전과 영원한 전진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홍익대의 랜드마크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방문했을 땐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멀리서 봐도 홍익대학교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있는 이 건물은 홍익대의 본관인 문헌관인데요. 4층에는 현대미술관 1관이 있었습니다. 홍문관 2층에 2관이 있으며 1관에서는 학생 작품 중심의 전시 공간으로 졸업전, 과제전 등의 전시회가, 2관에서는 현대미술 위주의 기획전, 초대전 등이 열린다고 합니다. 또한 문헌관 4층에서 미술학관으로도 이동이 가능한데요. 바로 미술학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학관 역시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둘러싸여 있어 찾기 어려운 건물 중 하나인데요. 회학과, 예술학과, 조석과, 판학과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었지만 최근에 리모델링을 진행해 외관이 깔끔해졌다고 하는데요. 정보통신센터 3층, 문헌관 4층과 8층, 조형관 3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대 신입생들이 대부분 기초 수업을 듣고 2016년도에 완공돼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는 미술종합강의동을 지나 이번에 가볼 곳은 인문사회관인데요. A, B, C, D 동으로 총 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우선 인문사회관 A동은 경영대학이 사용하는 건물인데요. 경영대 학습실과 교수 연구실이 있으며 일부 교양 수업도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마치 복도식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이 건물은 인문사회관 B동인데요. B동 역시 경영대학이 사용하는 건물로 경영대생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물입니다. 또한 건물에 비해 이용하는 학생은 많아 협소한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A, B동은 작년에 리모델링이 완료돼 외관과 내부가 깔끔해졌다고 합니다. 인문사회관 C동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경제학부가 사용하는 건물인데요. 경제학부는 3층에, 문과대학은 4층, 사범대학은 6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층에도 대학원, 교수 연구실, 강의실 등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큰 강의실이 많아 이곳에서도 일부 교양 수업이 열린다고 합니다. 또한 A, B, C동은 서강대 캠퍼스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인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라고 하네요. 특이하게도 지하에 위치해 있고 동아리 연습실이 있는 인문사회관 D동을 지나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실습실 등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의동인데요. 강의동은 총 4개의 동까지 있으며 모두 사범대학 부속학교가 있었던 자리에 리모델링을 진행해 강의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대의 건물이
아닌 건물에 미대의 실습실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홍대하면 2017년도에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을 학생들이 직접 리모델링을 한 일화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부금을 모아 휴게실의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 덕에 저희까지 따뜻해지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왕TV와 함께 홍익대의 캠퍼스를 둘러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건물 외에도 공대와 건축학부가 사용하는 제4공학관, 체육관, 강당 등 다양한 건물들이 홍익대에 있었습니다. 또한 타 학교는 한 건물이 복잡했었다면 홍익대는 캠퍼스 자체가 복잡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홍익대의 캠퍼스를 홍구아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작은 캠퍼스 부지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 이를 수용하기 위한 건물들이 빼곡하게 있던 것도 기억에 남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건물을 세울 공터가 없어 추가로 건물을 세우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때문에 부족한 실습실 등을 보완하기 위해 지하 캠퍼스인 홍익 아트스퀘어의 공사가 2020년 12월부터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완공이 되면 홍익대에 또 다른 랜드마크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홍익대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 홍익대학교에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깐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